실제로 이 집은요, 매우 불우했습니다. 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야, 지금 내가 개장수를 안 죽이면 그냥 늙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살해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죽이자. 경찰이 크게 의심하면서 수사망을 좁혀왔고요. 그러자 이 아들 어머니와 함께 개장수는 사망했고 팔순놈으로 홀로 남았고 아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충남 홍성으로 가는데요. 장독대 아래에 판 2m 깊이 토굴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팔순 노모와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개장수를 살해한 50대 아들의 사건인데요. 세상에 참 별별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이 사건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할수록 답답함이 느껴지는 사건인데요. 형량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심 형량 징역 25년. 그동안 살인을 범했음에도 좀 가벼운 형을 받은 사건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사건 1심에서부터 꽤 무거운 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형량이 더 올라갔어요. 최종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범행의 잔혹성 때문이었는데요. 강력범죄 전과가 없는 평범한 50대 남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2심 판결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끔찍하고도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따름이다. 항소심 판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잔인한 범행이었냐? 판결문을 보면은요, 몰수된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꽤 많아요. 이게 범행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몰수가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살해 그리고 뒤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고무통, 투명 비닐, 밧줄, 쇠망치, 큰 돌, 실리콘건, 쇠톱날, 전기톱, 다듬이 방망이, 다듬이돌, 고속 전달기 날, 코팅 장갑, 전기톱 날, 외발 손수레, 고추끈, 용접기, 삽, 곡괭이, 쇠톱. 이렇게 다양한 도구가 이용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사람의 사연을 판결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요, 남편하고 사별했습니다. 그 후에 98년부터 충남 홍성에 있는 집에서 연하의 한 남성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개장수였어요. 그리고 개농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이 어머니와 동거한 개장수, 평소에 어머니 그리고 또 아들까지 다 무시했습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한 거예요. 실제로 이 집은요, 매우 불우했습니다. 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커야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또 이 판결문 보면은요, 이 개장수가 뭐 얼마나 많이 배웠나, 이건 또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개장수는 못 배웠다면서 이 어머니하고 아들을 싸잡아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빠지지 않죠.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개장수가 농장에서 기른 개, 뭐 기른 개뿐만 아니라 잡아온 개도 있겠죠. 사온 개도 있고, 이거를 어머니가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300마리나 팔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개장수가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개 시장에 가져가서 팔면은 개판 돈은 당신이 다 가져라. 다 가져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가 그 말을 믿고 시장에 가서 열심히 판 겁니다. 1년에 30마리 정도씩 판 거예요. 그런데 개장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 약속과 달리 판매 대금의 아주 일부, 극히 일부만 주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자, 그러던 2010년 8월 아들이 상황이 좋지 않아져서 서울에서 홍성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산 건데요. 안 그래도 이 개장수하고는 평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같이 살게 되니까 사이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같이 살는 동안에도 이 개장수가 자기 엄마를 무시하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이거 어떤 아들이 이게 반갑겠어요? 어떤 아들이 속이 편하겠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개장수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다시 서울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일 포함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어머니와 개장수의 12년 넘게 계속된 사실혼 관계도 끝났습니다. 어머니 집에 살고 있던 개장수가 쫓겨난 거죠. 그러자 이 개장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어떤 소문이냐?
야, 그 집 아들이 나를 쫓아냈다. 아들이 나쁜 놈이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 건데요. 그리고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개장수가 어머니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농작물 이렇게 수확해놓고 뭐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러면은 맘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농기구도 자기가 맘대로 가져가서 씁니다. 이렇게 몇 년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그러던 2014년 8월 12일 아들이 어머니 집에 왔다가 개장수를 또 마주칩니다. 그런데 둘이 또 얘기하다가 이 개장수가 또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은 못 찾겠다 생각한 아들이 개장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범행을 준비하는데요. 일단 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암매장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동안 삽이랑 곡괭이로 장독대 밑에 토구를 팝니다. 이게 가로 세로 깊이가 다 2m 정도였거든요. 충분한 깊이죠. 충분한 크기고. 그리고 그 안에 사체를 담을 고무통, 붉은색 고무통, 큰 고무 달아있잖아요. 이게 높이가 한 67cm 정도였습니다. 이걸 토굴에 넣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넣은 다음에 덮어야 되잖아요. 고무통 위에다가 놓을 그 입구를 사각형 형태의 시멘트로 덮으려고, 가로 세로 50cm였습니다. 이걸로 덮어두고 살해할 기회를 엿봤습니다. 당시 아들이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를 보면은 어머니를 막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이 개장수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쉽게 살해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강력범죄 전력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뭐 사람 죽여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또 많았어요. 뭐냐면, 이거 내가 적발되면, 내가 감옥 가면 거동 불편한 어머니 누가 돌보지? 어떻게 혼자 살지? 이런 걱정 때문에 살인을 실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1년 반이 지난 2016년 2월인데요. 그런데 아들이 또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이제 팔순인데 개장수도 뭐 몇 살 어리긴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개장수도 역시 팔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개장수를 안 죽이면 그냥 늙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살해할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죽이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보통 누군가가 죽기를 바랄 경우에 늙어 죽으면, 아파 죽으면, 누가 대신 죽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죽여야 돼. 살인의 계기, 복수기 때문입니다. 원한이 있어요. 맺힌 게 있어요.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이기 전에 자연사한다, 늙어 죽는다, 아파 죽는다, 이러면 실패한 거죠. 토굴까지 파놓고 준비해놓고 몇 년 동안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데 늙어 죽으면 안 돼. 죽이자!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떠올려요. 농작물 많이 그냥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매년 6월에 개장수가 매실을 가지러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매실 따가지고 해놓으면 그거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2월이잖아요. 한 서너 달 지난 6월에 그때 죽이자 라고 결심을 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2016년 6월 17일 범행일입니다. 저녁 6시 50분경 개장수가 어머니 집에 매실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또 정이 있으니까 헤어졌지만 평상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또 나누는 거예요. 마침 집에 온 아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개장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따진 거예요. 아저씨, 예전에 우리 엄마가 갭한 돈 그거 왜 엄마 통장에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따지면서 시비를 건 거죠. 그러자 개장수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나는 돈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일도 없어. 나는 개장사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준 게 전부야. 라고 한 건데, 당시에 찾아가자마자, 마주치자마자 죽이기 직전에 이거를 말했다는 얘기는 아들 입장에서도 이게 제일 억울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거를 제일 억울해했다. 내가 그 어머니를 대신해가지고, 어머니를 대변해가지고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격분한 아들, 평상 위에 노란 바구니에 있던 쇠망치를 집어듭니다. 이게 자루 길이가 40cm고요. 쇠 부분이 13cm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등을 한번 내리칩니다. 기습을 당했잖아요.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평상에서. 그러면서 왼손으로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왼팔 부위를 쇠망치로 한 번 더 쳤죠. 개장수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들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러자 쇠망치로 왼쪽 턱을 한번 가격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얼굴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망치로 턱을 맞았으니까 피가 나잖아요. 이 피가 땅바닥에 흘러내립니다.
그러자 다른 비닐봉지, 검은색 비닐봉지를 또 더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있던 밧줄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에 새망치의 손잡이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끈이 있고 망치를 끼워서 돌리는 방법을 해가지고 조인 거예요. 여러 번 돌려가지고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 아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네, 그동안 사체 성괴, 훼손, 유기, 은닉 이런 사건들 많이 전해드렸는데 대부분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뭔가 어떤 궁리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마음의 결심도 하고 뭐 도와줄 사람 찾고 하다가 허점이 있어가지고 붙잡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미리 준비한 대로 착착 움직였습니다. 우선 밧줄로 팔과 다리를 묶어요. 또 목에 감고 남은 밧줄로 몸을 묶어요. 그 다음, 이거 좀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굽어져 있던 양 다리를 쇠망치로 쳐서 핍니다. 쳐가지고 굽어져 있던 다리를 편 거예요. 그 다음, 목과 다리에 묶은 밧줄을 잡아당겨가지고 새우처럼 사체를 웅크린 자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용 비닐로 5겹으로 싼 다음에 비닐 끝을 또 이제 끈으로 묶어서 밀봉을 하고 밧줄을 사체에 X자 형태로 묶어가지고 매듭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들었어요. 그래서 외발 손수로에 실은 다음에 토굴 입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토굴 입구에 사체를 밀어 넣어가지고 미리 그 안에 넣어둔 그런 빨간 고무통 안으로 집어 넣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요? 물이 차요? 고무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드럼통 안에 사체를 넣고 시멘트 넣었는데도 그게 또 부패하면서 부풀어 오르고 그게 떠올라가지고 적발된 그런 사건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 아들은 직접 토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큰 돌을 고무통에 집어넣습니다. 떠오르지 않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개장수의 휴대전화기죠. 위치 추적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개장수의 휴대전화기하고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요즘에는 다 일체형입니다만 이 당시는 다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분리형, 저도 뭐 예전에 많이 썼죠. 그게 일반적이었고, 분리해가지고 꺼놓은 다음에 고무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냄새입니다. 사체가 부패하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 냄새를 막자. 그래서 고무통이 있고 위에 그 고무 덮개 뚜껑 있잖아요. 실리콘을 돌립니다. 둘렀어요. 그리고 고무통 덮개에 3개의 나사못을 박습니다. 완전히 밀봉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밀봉을 한 고무통 위에 다디미또라고 고속 절단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숨겨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개장수가 타고 온 오토바이였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죠. 네, 시티백. 네, 시티백인데 아들이 마당에서 용접기와 새톱을 가져옵니다. 왜? 오토바이를 분해해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정성하고 노력이죠. 이렇게 다 분해한 다음에 오토바이를 토굴로 가져와가지고 용접기, 쇠톱, 실리콘건 이런 범행 도구 그거 다 같이, 그리고 또 개장소의 신발 이런 소지품까지 다 함께 토굴에 집어넣고요. 네모난 그 시멘트 덮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가지고 토굴 입구를 막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고 물을 뿌리고 흔적을 없앴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체를 매장하고 유기했습니다. 참 정성스럽게 이런 작업을 펼친 건데요. 하지만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개장수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결국은 수사망이 좁혀왔어요. 이게 장기간 10년 넘게 12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의 아들이었고, 또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고, 험담했던 거 다 알고 있고, 또 그날 행적 확인했더니 그 집에 갔었다. 이게 확인되니까 당연히 용의선상에 올랐죠. 결국 경찰이 크게 의심하면서 수사망을 좁혀왔고요. 그러자 이 아들 어머니와 함께 음독합니다. 농약을 마십니다. 농촌이니까 농약이 많거든요. 농약을 마시는데요. 다행히도 두 사람 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요, 내가 죽였다, 이렇게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실토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으로 벌어졌고 징역 25년이 1심에서 나온 건데, 1심 법원의 양형의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살인수법 자체가 잔인하다, 또한 그 전후에 이루어진 전체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 판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평소 멸시하였으며 범행 당시에도 판매 대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발뺌을 해서 이제 격분한 나머지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해서 좀 잔인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다시는 이러한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 일반 예방적인 필요성도 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부분도 없지는 않았어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모친과 함께 농약을 음독해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했다. 또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전말을 소상히 밝혔다. 이게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거죠. 그리고 또 전과인데요. 전과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2000년하고 2002년에 벌금 100만 원 나왔거든요. 그거 외에 강력범죄는 없어요. 중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유리하게 참작해서 1심 징역 25년을 선고했는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너무 가볍습니다. 더 세게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한 거고, 아들은 저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좀 깎아주세요 라고 주장한 건데 2심에서는 형량이 더 올라갔어요. 징역 30년이 선고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참을 수 없는 무시를 당하면서 예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 솟구쳐 있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헤어졌잖아요. 2010년부터 헤어졌잖아요. 그때부터 이 복수심이 좀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그 스스로 밝힌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피해자 그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비뚤어진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충격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고요. 징역 30년형이 결국 최종 확정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16년 충남 홍성에서 벌어진 개장수 살인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외갓집이 충남 홍성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홍성이 고향인 분, 당진이 고향인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다가 만난 분들 중에서 꽤 많은데 제 외갓집이 있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더 저는 마음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아들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개장수도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개판돈 주기로 하고 안 줬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들이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죽인 잘못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꽤 평범한 사람도 악에 바치면 이런 무서운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사실 이 아들 울분과 분노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일기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강력전과 전혀 없었어요. 평소 공격성도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금 100만 원 2건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수년 동안 이런 끔찍한 범행을 준비했고 실제로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범행을 한다고 해서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다 걸려요. 결국은 개장수는 사망했고 팔순놈으로 홀로 남았고 아들은 중형을 선고받고 50대에 들어갔으니까 80이 되어야 출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성에서 벌어진 비극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숨겨진 강력 사건을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